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0월 8일 일요일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개장을 하지 않고, 화요일 날 개장을 하죠. 그래서 아직, 단기 스윙 간신 종목은 가져오지 않았고,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요청하신 두 종목, 부국철강 위니아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주말간 주요 이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주간 증시 이벤트 살펴보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 부국철강부터 볼게요.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소형 철강주죠. 코스닥이고.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상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바닥권에서 월봉으로 좀 놓고 보면 바닥권에서 점점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면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돌아와서 이 2021년 7월 이 고점에서 세력이 차익을 실현한 걸로는 좀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털고 나갔다면 아마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많이 터지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딱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특정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전 군데군데에서 거래량이 좀 보이는데 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고점대 거래량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좀 이탈은 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바닥권을 한 3,000원 전후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여러 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왔더라고요. 이때 아마 이슈가 이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는데 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 국무총리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뭐 가결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변동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이 변동을 보였을 이 이낙연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로도 묶여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철강 테마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재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정치 테마주로 지금 흔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염두에 볼 것은 간단하죠. 이 아래권에서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평 위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 일단 재무나 이런 걸 보면 깨끗하죠. 매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부채도 없고 유보율도 좋고 부채 없고 부채 없고 유보율 괜찮다. 갑자기 어 원한사채나 유상증자 또는 감자 같은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 재물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우리는 장기 이평 111선, 224일선, 448일선 여기 있죠. 이 구간을 통으로 약간 접근을 한다는 식으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겠죠. 대신 일단 바닥을 3,000원 정도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다시 내려오면 3,000원 근처에서 받거나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손절라인 짧게 진입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최근에 찌른 구간이 4,860원 정도인데 보시면 위아래로 굉장히 움직임이 많았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을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한 것 같거든요. 거래량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일단 위아래로 심하게 흔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이러한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그러면 다시 내려오더라도 지켜주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분할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뭐 월봉으로 놓고 보면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좀 보면 제가 미리 추세선을 걸었는데 보시면 3,800원에서 900원 사이 쉽게 지지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 주지 못하는 구간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구간을 위로 몸통으로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 구간을 기다리셨다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 구간 위에서 좀 캔들이 주봉이나 월봉상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큰 추세로 놓고 보면 이러한 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하락세기형 수렴을 제가 많이 말씀드린 하락세기형 수렴을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돌려주면서 추세 장기 2평 위로 올라간다. 주봉상 2평 위로 올라간다. 이런 식의 그림 약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224일선, 111선도 있긴 하지만 224일선 정도에서 좀 지켜줄 가능성을 보시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켜주고 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부국철강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괜찮아 보이고 바닥을 일단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켜주고 있으니 다시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내가 모아갈 거라면 지금 구간에서 1차, 이 정도 가격대에서 2차 이렇게 받을 건지 아니면 손절 라인 잡고 그냥 타이트하게 매매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대신 시외에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터진 건 아니지만 2%대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아마 화요일 날 이 흐름을 반영하면 조금 내려와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아마 이 224일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흐름 지켜보시고 좀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위아래로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보시면 일단 지금 이 1차적인 목표가는 장기평 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렇게 또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장기평 위에서 움직인다면.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목표가도 정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위니아.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질문을 주셨냐면, 세력의 이탈로 보이는 그림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지지라인을 이탈하더라도 보유하거나 가지고 가시는지 궁금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를 좀 볼게요. 위니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있지 않고, 보시면 이 고점 라인이 딱 상장했을 때 가격이죠. 상장했을 때 그 가격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올려서 물량을 한번 체크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 보시면 최근에 큰 추세로 볼게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추세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 뭘까요? 하나라도 장기평 위에 있을 때, 손절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장기평 위에 있을 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추세를, 하락하는 추세를 급등으로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하락하는 추세를 적어도 옆으로 돌려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이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그냥 장기평 위에 있었을 때 구간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아직 이 하락하는 추세가 끝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돌려줄 거였으면 적어도 장기평 위에서 이렇게 돌려줬겠죠. 대신 이 구간 만약에 이때 진입을 했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손절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짧게 보면 111선 근처에서 샀으면 이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지지 라인을 다 깨고 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런 경우에 가지고 가냐, 계속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고점에서 이탈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끌고 가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는 일단 이런 종목은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전저점까지 깬다? 바로 손절해야죠. 손절해야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동원수산이란 종목을 진입했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진입을 했는데, 저는 이 장기평 위에 있을 때 진입을 했던 거고, 장기평 깨졌을 때 손절할 생각으로 손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과는 조금 이렇게 빠졌고, 심지어 전저점까지도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 진입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장기평 위에서만 진입을 하고 이 장기평 위에 내려가면 전저점까지 염두해서 분할로 접근하기보다는 짧게, 손절 라인 짧게 매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기평을 결과는 조금 이탈하면서 저도 이때 손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 저도 손절을 했는데, 그러면 위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끌고 갈 수 있었던 구간은 뭐였냐면, 제가 끌고 갈 시나리오는 장기 이평을 깨지 말았어야 합니다. 장기 이평을. 장기 이평 라인을 깨지 말았어야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깨지면서 내려간다? 그럼 저는 아마 여기서 손절을 했을 겁니다. 저는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그리고 일단 지금 보시면 안 좋은 게, 재무가 그래도 흑자가 200억, 300억씩 나다가 갑자기 700억대 적자가 나와버리죠. 분기 볼게요. 그리고 올해도 600억, 300억씩 적자가 나오고 있죠. 벌써 올해 600억 적자인데 재무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죠. 재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종목, 최근에 말씀드린 거래 정지 된 종목, 대유 플러스, 대유랑 같은 회사죠. 대유 위니아, 대유 위니아 같은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재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죠, 갑자기. 그래서 지금 아마 위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유 쪽이랑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보시면 대유 위니아죠. 대유 위니아 그룹 계열사, 연세부도 직면 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러면 하락 추세가 아직 진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일단 전저점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적어도 여기는 지켜줬어야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는 지켜줬어야 되는 라인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바로 던지는 게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일단 거래 정지가 됐고,
지금 뭐 바닷가에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거래 정지가 풀린다. 적어도 장기표 하나라도 위에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해야겠죠. 이런 자리에서 111선, 224일선 근처 올라오더라도 장기평 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위니어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아마 들어가지도 않았을 건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지라인 이탈해도 세력이 이탈한 적이 없으면 뭐하 가냐. 그러면 제가 최근에 많은 종목을 정리를 했는데 웰크론 한택도 저는 정리 안 했을 겁니다. 웰크론 한택도 심지어 600만 원 수익이 났었어요. 이 구간에서. 제가 1,8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때 600만 원이나 수익이 찍혔었는데 익절을 하지 못했고 왜냐면 이거 이제 가겠구나. 근데 쌍봉 찍고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세력이 이탈한 적이 들어올릴 때는 있지만 고점에서 딱히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웰크론 한택도 이탈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손절을 했냐. 야 이거 장기 이평 깨지면 답이 없겠구나. 그래서 5,000원대 근처에서 손절했습니다. 저도 5,500원 평단인데 손절을 했고 1,800만 원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과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3,000원대까지 밀렸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많이 봤는데 설마 이 추세까지 밀리겠어 했거든요. 이 저점 추세까지 밀어내진 않겠지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밀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추세 이탈하면 이거 오래 걸리겠구나 싶은 종목은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제가 웰크론텍은 거의 100만 원에서 200, 150만 원인가 손절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력이 이탈 흔적이 없어도 손절해야 될 종목들은 손절을 한다는 거. 왜냐면 추세 적어도 장기평은 다 지켜줬어야죠. 장기평을 깨고 내려가는데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도 정리를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말간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면 지금 전쟁이 났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났죠. 보시면 지금 공수당 이스라엘 중국 강한 비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뭐 파괴 결정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 같죠. 지금 보시면 사상자가 4,200명, 사망자가 최소 500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또 속보로는 뭐 긴급 뭘 요청했다고 하죠. 아랍연맹 긴급회의 소집 요청.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좀 오버했다 싶어서 그만두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아랍연맹에 외무장관급 긴급회의를 열어달라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강한 복수를 천명하며 전쟁 진입 배선을 공식 선언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쟁 어딘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쪽이죠. 중동 지역. 그럼 또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유가 또 올라갈 가능성. 국제유가 올라가면 고인플레 유지 가능성. 그러면 결국에 또 뭡니까?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 또 증시가 또 엄청나게 출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최대한 빨리 끝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나 일단 미국 증시 내일 선물 흐름 그러면 내일 미국 증시 선물 흐름 지켜봐야겠죠. 개장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바로 반영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거든요. 난 별로 신경 안 쓴다 싶으면 미국 증시 흐름 선물이 크게 밀리지 않을 거고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아마 하락 출발을 하겠죠. 미국 선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제 미국 증시 이번 주에 CPI, PPI 발표 있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내일 갑자기 또 하락 마감하면 우리나라 또 화요일 날 하락 마감하겠죠. 그래서 이제 PPI랑 CPI 발표가 있는데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상회를 한다? 또 밀리겠죠, 증시가. 그리고 PPI도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보시면 대형은행,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실적도 있다고 하고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면 일단 보시면 콜럼버스 엔알, 원주민 엔알로 뉴욕 채권 시장은 휴장인데 주식 시장은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 연준 부의장, 연준 뭐 금융감독, 연준 이사, 총재 발언 많이 있죠. 연준 총재 발언들 많이 있고 수요일 보통 CPI가 먼저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PPI가 먼저 발표가 되네요. 그리고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목요일 날 아주 이번 주 굵직굵직하죠. CPI 발표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 항상 있는 그리고 연준이 선호하는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그리고 대형은행 그리고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기에 이제 전쟁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를 참고하셔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단기 스윙 관심 종목은 내일 추려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